안녕하세요. 도쿄 황지아입니다. 이번 주 경제기사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부터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미국 디폴트, 부채한도 협상 얘기부터 저는 신박하게 보고 있는 대한대출 플랫폼 얘기나 믿었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기사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나스닥이 엄청 좋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가 꿀통파를 넣어뒀었고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던 엔비디아가 나스닥 하드캐리 해줬습니다. 반면에 코인 쪽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디폴트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덤덤하고요. 또 설레발 치는구나 싶은 이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때도 미국이 부도가 난해만 했었었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죠. 그렇지만 마감에 임박해서 합의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를 해두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경험치기 쌓이게 되면 지금 이런 기사에 흔들리는 분들도 다음번엔 덤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줄이니까 디폴트 이슈에 혹시나 하면서 나스닥 돈을 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주 상승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거겠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30% 넘게 올랐는데 그 전에 팔았더라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죠. 부모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도 돈을 버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성실하게 일하고 직접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년의 고점에서 집가 상승이나 코인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저러면 안 된다, 저건 다 불로소득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이나 주식으로 번 돈이나 다 같은 돈인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라고 해서 아무런 리스크 없이 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버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도 다 노력이 필요한 건데 예전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이 기사를 가져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금 포탈이나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저절로 돈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작년에 연끌을 해서 샀다가 이자가 부담이 되는 바람에 손실을 무릅쓰고 매도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기자가 지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도 안 돼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했다? 만약 실제라면 너무 급박하게 작은 계획을 세운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너무 짧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부동산 같은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걸 1년도 못 버티고 나간다면 너무 짧게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부담 가능 이자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22년이면 이미 고금리 얘기가 나왔었던 때인데 자기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상환의 분석도 제대로 안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고요. 저는 한 달 동안에 저희 수입과 지출은 물론이고 저희 자산 모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랐을 때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변동금리는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고액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고정으로 진행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일단 저는 청약통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10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이 있었는데 지금 집을 사면서 현금이 바닥에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 집을 팔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너무 적게 받는 탓에 오히려 제가 집을 살 때 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팔고 청약도 해지라고 별짓 다 했었는데 그때 저는 청약통장 없애고 다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있는 걸 해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면 해지해도 되는 거겠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또 나중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다가 틈틈이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로또식 청약하는 경우에 응모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 청약은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집을 안 사는 건 비추하는 거지만 자기 집을 사놓고 주택 보유 상관없이 가끔씩 진행하는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여러분의 투자의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기사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식잠이 좀 차면서 이런 기사를 보고 대박이다, 이런 기사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회사는 단기로 접근하고 장투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식주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적으로도 투자 관련된 걸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보면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물론 조단위의 투자가 받는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긴 하는 겁니다. 아무 회사는 조단위의 투자를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투자라는 건 투자자들이 나중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분을 확보해두고 나중에 상장시켜서 차익을 남기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미 조단위 투자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회사 시총은 얼마나 가야지만 투자자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걸까요?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10%나 20%이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살 때 이 회사는 대박이야,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장하기 전에 이미 몸값이 높을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접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실제로 오아시스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IPO 최대 소리 들었었지만,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 받았었지만 몸값이 오히려 너무 높아진 탓에 상장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대환 대출 시스템이 생기고 엄청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자기의 제일 유리한 대출을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 즉시 대환 대출 신청까지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있는 만큼 회사 대출도 이게 되는지 알아봤던 건데, 금융위 사람 말로는 기업 쪽은 아직 계획이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 나중 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저 역시도 회사에 오래 했다가 믿었던 직원들이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도 모른 척 하는 바람에 고단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뼈저리게 저도 느껴봤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얼마 연봉을 받더라도 절대 회사를 믿지 말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지만 회사 여러분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테크에 꼭 진지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매매 방법을 소심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최대한 많은 종목을 보유하려고 하고 한 종목이 절대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또 종목당 50만원 단위로 매매를 하고 있죠.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는 유망한 업종 골라봤고 그 업종에서 현재 유망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업종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당 세트 믿고 가는 거고요. 종목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업종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 불신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니콜라를 보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전기차 자체도 대세가 된다는 믿음으로 샀다가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롱텀으로 보고 업종을 믿고 절대로 종목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전과 같은 맥락 기사입니다. 저는 시스지를 우리의 미래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 시스지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대로 일단 5G 회사의 종목들을 몇 개 사뒀던 거죠. 퀄컴도 그래서 알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퀄컴은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업종 믿어도 종목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5G 회사 중에서 퀄컴에 올인을 해서 인생을 걸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퀄컴이 중국 의존하는 바람에 이렇게 빚이 걸어버린다면 이 종목 올인했던 저도 자산이 박살이 났겠죠. 마지막 기사는 읽어보지도 않고 가져온 기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기사네요. IPO를 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손을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상장하고 나면 가격이 많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장 종목에 투자를 할 거라면 상장비만 받고 단타로 나오는 게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상장 종목을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상장 후에 큰 돈을 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소중한 돈을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